네, 지금부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 사회 시니어 시장의 숨겨진 기회와 미래 세션의 사회를 맡은 상상우리 대표 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시니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빠르게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요. 우선은 이 세션은 저희 상상우리가 소백에 제안을 하고 또 개최하게 되는데요. 저희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번 세션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상우리는 2013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회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하자라는 소셜 미션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금 13년 차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중장년 대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가 12년 차가 되면서 상상우리가 어떻게 더 큰 성장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됐고 중장년의 시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니어 시장에 특히 엄청나게 큰 이 시장에 뛰어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시니어 시장에 시작을 했고 특히 중장년과 시니어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를 위한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니어 시장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현재도 지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이 시니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그러한 기회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번 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요. 최근에 다양한 정부나 또 민간에서도 이러한 시니어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니어들이 보호의 대상 혹은 뭐 취약계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시니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그리고 소비의 대상으로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니어들의 중요성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이트들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즈니스 모델을 또 기획하시거나 지금 사업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발표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세 분의 연사분들을 모여 함께 질문을 주고받는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바쁘신 시간에도 또 참여해주신 저희 연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트리플라잇에서 발표하시는 이은창 리더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연사분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의 신혜리 교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연사분들은 이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의 연구 활동 그리고 다양한 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도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트리플라잇의 이은창 리더님께서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트리플라잇의 이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먼저 저는 여러분과 고령화 문제와 기회의 규모라는 제목으로 고령화 관련 사회 이슈의 주요점과 시장 차원에서의 기회 요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기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트리플라잇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임팩트 허브로서 우리 사회 해결이 시급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의 증거를 찾고 자원의 연결의 임팩트를 확장시키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전략 측정, 관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더 공교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구글의 사회 문제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최근에 HGI라는 임팩트 투자사와 함께 연구했던 이슈 투 인베스트먼트라는 리포트를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본 리포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분석한 뒤에 관련 산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슈 중요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슈가 얼마나 많이 다뤄지는지와 그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대비 심각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고 건강과 소득, 자산이 불안정하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 정도에 따라서 고령자들의 상황과 겪는 문제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연구 중에 CSS와 함께 쓴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 문제라는 리포트에서 노후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는데요. 노후 자신감이 적은 사람들은 빈곤, 의료, 일자리를 더 고심하는 반면에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즉 노후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곤보다는 신체 건강이나 스트레스 등을 더 불안하게 생각했고, 사회적 관계 축소나 여가, 취미생활, 부족을 걱정하는 비율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렇게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액티브 시니어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수요와 소비의 관점으로 시니어층을 분류했을 때 구매력과 욕구가 높은 층으로 구분되는데요. 경제 고성장 시기를 함께 보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인구 구조에서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령자들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고 자산 보유율도 높습니다. 이전에 시니어 시장에서는 서비스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구분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그림이 더 적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65세 이상 중상층과 중상위층 비율이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서도 고령자들이 소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치, 정책, 제도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20, 30대를 이미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각 당은 고령자들을 위한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정부의 보편적 복지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상황이고요. 기초연금이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증액됐지만 해상도가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건강관리나 여가 관련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요. 더 세부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민간의 역할이 이 시장에서 더 중요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이런 시장 상황에 공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슈 투 인베스트먼트 리포트에서 여기 MI 소셜 컴퍼니를 포함한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투자사 12곳을 대상으로 실버 산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 투자 가능성에 대한 5점 평가를 시행했을 때 거의 모든 산업 영역이 기본적으로 3점 이상을 넘겼고요. 일부 산업들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실버 산업이 성장 예측 가능성이 높고 소비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의 역할이 줄고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투자자들의 평가를 X축으로 두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관련 이슈들의 중요도를 Y축으로 뒀을 때 주목할 수 있는 산업 6개를 저희는 발견했었습니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주거복합시설,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그 6개의 산업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들도 모두 관찰이 필요하고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지만 오늘은 방금 언급한 6개 산업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6개 산업의 관련 시장 규모를 조사했을 때 국내와 글로벌 수준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시장성이 금융권에서 공감을 받고 있고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에서는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도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라와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자의 건강과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주는 기술들이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 그 요구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볼런티스와 같은 디지털 치료제 기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볼런티스는 암 환자용 약물 처방과 복용 관리를 돕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역시 데이터를 토대로 치료 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실리진 않았지만 치매와 같은 뇌행성 퇴질환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에서도 디지털이 키워드입니다. 특히 산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돌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그런 솔루션인 버디와 같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디는 또 비콥 인증 기업이라서요. 소설 생태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설 요양이나 재가 요양 시에 고령자들이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그런 후방 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것은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였습니다. 은퇴 후에 재정관리를 돕거나 자산의 현금화를 돕는 솔루션들도 소득보다 자산의 비율이 높은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에서는 고령자의 당사자인 시니어의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발간한 이슈2 인베스트먼트 볼륨 2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저하되는 생산성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인구 변화 기반 생산성 위기도라는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성 위기를 겪을 산업 영역을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농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회지원 서비스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성을 4가지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생산성을 자동화로 해결하거나 시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잠재 인력들을 시장에 참여시키는 양적 보완 전략이 있고요. 고령 근로자의 신체 및 인지적 역량을 보완하거나 고령 근로자들의 노하우나 지식을 체계화하는 질적 개선 전략으로 2가지로 나눠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 중에 실버 산업과 관련도가 높은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큐라코입니다. 큐라코에서 개발한 케어비데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배변 활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용변을 처리하고 세정과 온풍 건조까지 수행하는 돌봄 로봇입니다. 물리적 정서적으로 작업 난도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자동화해서 업무 부담을 경감해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플레이 러닝은 아까 설명드린 노하우 지식 체계화 전략을 시행하는 솔루션입니다. 인터플레이 러닝의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3D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HVAC나 전기 배관,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건설 기능 직군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분석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령화 시장의 상황과 매력적인 비즈니스 영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위에 연구들을 진행하면서요. 저희 슬로건이 자연스레 떠올렸는데요. Spread your impact from the core purpose라는 슬로건입니다. 즉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확산되는 임팩트 확장을 꿈꿀 수 있는 현재 가장 확실한 영역이 바로 고령화 관련 시장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고령자들이 겪는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해결하여 이루고 싶은 그 궁극적 목적을 잊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시면 시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발표해 주신 이은찬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자료 보시면서 보려고 했었는데 혹은 사진 찍으려고 했었는데 금방금방 넘어가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구글에서 이 이슈2 인베스트먼트를 그 검색을 하면 방금 보셨던 내용들을 그 보고서를 또 따로 또 다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에이지테크에 대한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
경희대학교 노인학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신혜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에이스텍 연구소 신혜리입니다. 저는 오늘 경희대학교 에이스텍 연구소를 짧게 소개하고요. 그보다 본격적으로 에이스테크의 사례 그리고 시장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에이스텍 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에이스테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학 협력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K 21 교육단에서 에이스테크를 최초로 도입해서 제가 속한 노인학과뿐 아니라 다양한 의학 영양학과, 의학과 전자공학과, 주거환경학과와 함께 융합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센터장으로 있는 에이스테크 연구소 산하 에이스테크 실증 센터에서 다양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고령친화 산업 네트워킹 플랫폼 차원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800여 개 기업들과 함께 이 에이스테크와 시니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사례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료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에이스테크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특히 정부 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에이스테크 기반 실버 산업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정도로 에이스테크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에이스테크라는 것은 기존의 단순한 돌봄 위주 기술을 넘어서 고령자 돌봄 인력을 위한 모든 기술, 혁신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고령자를 위해서 휠체어나 보청기와 같은 돌봄 필요한 노인분들을 보조해주는 기술 정도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어떤 기술이든 고령자와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돌봄 인력을 위한 어떤 기술이든 모든 걸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에이스테크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에이스테크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나이가 듭니다. 그걸 에이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드는 실제 아직 노인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미래 노인 세대, 베이비붐 세대나 중년층까지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에이스테크의 개념이 광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3대 분야로 좀 더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를 위한 자립생활 기술, 즉 시니어가 집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안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기술들, 즉 스마트 홈의 안전한 환경 안에서 나의 외로움과 정서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정서 지원 로봇, 또 나의 건강을 위한 운동 재활 기술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내가 집 안에서 또는 집 밖으로 나갈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동 보조 기술, 또 내가 잘 먹고 영양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맞춤형 시니어 영양 식품 또는 영양 서비스, 또 그 외에도 내가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디지털 여가, 또 디지털 금융 등이 이 시니어 자립생활 기술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 분들이 조금씩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시설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가 또는 간병이 될 수 있는데 그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 인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40년에 OECD 국가 중 1위 노인 돌봄 인력 부족 국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그런 노인 돌봄 인력 또한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돌봄 로봇 또는 케어 기기 또는 그런 돌봄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설명하는 노인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기술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이러한 기술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우리 챗 GPT 이런 인공지능 기술 정말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쓸까요? 잘 못 쓰면 사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더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 매뉴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시키는 게 에이스테크 리터러시입니다. 사용자가 기술을 잘 사용해서 기술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분야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스테크는 사실 우리 연구소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에서도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개념을 기존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보조 기술, 복지 기술, 돌봄 기술 이런 식의 이름을 쓰였지만 기존의 기술들은 조금 더 에이징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복지 차원에서 했다면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하게 광의의 개념으로서 노인을 타겟으로 한 기술로서 에이스테크란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런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게끔 협력하게 기여를 했던 곳이 미국 은퇴자 협회 AARP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비영리 협회인데 CES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전 전시회에 에이지테크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아주 크게 내어서 에이스테크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에이스테크가 무엇인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널리 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스테크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게끔 도와준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에이스테크 분야에 대한 표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에이스테크에 대한 이름을 각 해외 기관별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산업 동향이 두 번째 챕터인데 이 부분은 이은창 리더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발표 자료에 있었지만 이 시니어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불렸던 이 산업이 현재는 에이스테크를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다. 왜냐 연간 23%나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률 잠재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국제 프롬에서도 에이스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에이스테크와 같이 맞물려서 확장되고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뿐 아니라 아시아,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마켓맵을 만들어서 이 에이스테크 안에 있는 다양한 산업군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들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희 경희대학교 에이스텍 연구소에서 마찬가지로 에이스테크 마켓맵을 만들어서 아까 이은창 리더님께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소속되고 있고 또는 관심을 갖고 곧 뛰어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를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를 다녀와서 그 CES에서 제시했던 주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CES의 이번 트렌드는 장수, 그러니까 즉 오래 사는 것이 핵심이고 오래 사는데 좀 더 오래 사는 삶, 더 건강한 삶,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그게 에이스테크인 거죠.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그것을 핵심 트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CES 전시관에서 이 AARP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에이스테크 콜라보레이티브를 산하 협회로 제시를 해서 크게 부스를 열고 다양하게 뇌 건강, 스마트 리빙, 헬스 또는 사회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정서 지원을 하는 기술들을 대표적으로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그 외에도 꼭 AARP 안에 없어도 CES 전시관 전체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에이스테크와 관련된 제품들이 AI와 결합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에이스테크 각 분야별로 같이 그 분야별 기술들과 제품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스마트홈, 시니어를 위한 정서지원 로봇, 시니어의 청력과 시력을 도와준 접근성 기술, 이동성,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디지털 여가, 돌봄 기술들의 각 분야별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결국 핵심 기술은 AI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AI와 결합해서 더욱더 시니어 맞춤형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거를 요약하자면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스마트 홈에 대해서는 허브 기반으로 어르신이 통합적으로 내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로봇 기술에서는 내가 운동을 도와주는 유연 착용한 로봇이라던가 내가 정서 지원을 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형태의 정서 지원 로봇이라던가 또는 어르신이 될수록 시력과 청력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니어 접근성을 위한 기술 또는 내가 스스로 운동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때 이런 앱도 있지만 거울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내가 좀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VR이나 AR 같은 여러 가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여가를 즐기는 기술, 또 실제로 나가게 된다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에 맞게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성 기술, 그리고 내가 어르신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목 삼킴이 어려워져서 좀 내가 쉽게 먹고 씹을 수 있는, 하지만 나의 영양을 도와줄 수 있는 시니어 영양 기술과 그리고 또 노인 돌봄 인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돌봄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상 앞에 요약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각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해외 사례 중심으로 요약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 LG전자가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허브 기반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귀여운 형태의 정서 지원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로봇들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안경 형태 또는 와치 형태로 시력 청력 언어 장애를 도와주는 기술들, 또 내가 직접 로봇을 착용해서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내가 앱이나 여기 거울을 통해서 내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또 푸드테크에 대한 기술, VR 같은 디지털 여가,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에이스테크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에이스테크가 새로운 기회인 것이냐, 새로운 시니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로운 기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도 잠깐 시니어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니어는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런 에이스테크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없다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이 망설였다면, 이제 시니어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를 위한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도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실에서, 특히 국내 현실에서는 이 중산층을 위한 기술과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공공, 취약층 아니면 아예 고소득층을 위한 제품이나 기술은 일부 있지만, 이 중산층 이상은 상당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을 새롭게 타겟해서 이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가, 이들이 어떤 특성 갖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소비자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타겟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를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이스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궁금해하고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특히 이 돌봄 쪽, 돌봄 쪽에 대한 것, 케어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봤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수치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큰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우리 신혜일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사회적 경제 안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특히 요즘에 그 시니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MI 소셜 컴퍼니의 김정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서민으로 태어나시면 20, 30대에 그 평균 수명이고, 귀족이면 3, 40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경험이라는 걸 조금 강조하기 때문이고요. 그 왜 60세가 은퇴 나이가 된지 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역사를 파고드는데,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전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지구상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세대 교체, 또 인력들이 은퇴하고 뭐 젊은 세대가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됐는데요. 근데 왜 60세가 됐을까? 대략 평균 수명이 그 당시 6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60세 하시고 5년 동안은 좀 여행도 가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적절하게 65세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연금 제도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과연 우리는 적응하고 있을까? 여전히 학습을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더 나은 미래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썼습니다. 누군가가 유망한 투자 분야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구테크,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첫 번째, 벤처 캐피탈의 평균 나이가 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니어들이 보면은 저게 뭐가 와닿는지를 모를 텐데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탈과 VC 심사역들의 나이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런 시니어 산업에 대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니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단순하게 돈이 되기 때문이라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것에 투자할 건지가 없이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기후변화 이런 쪽에 대한 여전히 그게 없었을 때 그 클린테크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올렸습니다. 실제 이게 마켓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가 클린테크 자체가 많이 무너진 경험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기후테크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그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니어 쪽이 뭐 한국에 인구가 많다, 그러니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나중에 패널 토크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 이게 왜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신문 기사 중에 그 많은 중장년 은퇴하신 분들이 도서관에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용산 도서관, 정독 도서관. 거기서 많이 책도 읽으시고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공부도 하는 거죠. 만약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앞으로 지역에 이러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도서관 혹은 이러한 프라이빗 섹터의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치 당근마켓에서 쉐어하는 것처럼 좀 더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방금 제가 하나의 예시를 빠르게 급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설 기반의 임팩트 렌즈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상상한다면 실제 투자라는 부분도 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동안 꾸준하게 운용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이제 1,000억이 넘었는데요. 그중에 247개에 투자를 했고, 또 상상오리를 좀 처음에 많이 만났던 저희 운이 좋아서 빠르게 엑시트를 하긴 했지만 또 상상오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됐습니다. 2014년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THK라는 회사에는 1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복지연구 관련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 것만 넘겼네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THK라는 곳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600억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저희는 시니어 산업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투자를 통해서 이쪽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게 왜 필요할지, 이게 정말 필요할까, 가능할까, 시장이 존재할까, 사람들이 돈을 낼까라고 했던 부분조차도 그럴 수 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투자와 관련된 분석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니어용을 생각해보자라는 접근보다는 실제 모든 산업을 처음부터 시니어 오리지네이티드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치동의 학원 생각하잖아요. 그 학원을 시니어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 분들을 위한 처음부터 있는 학원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원칙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시니어 테크일수록 사실 시니어가 아닌 분들이 저는 진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니어 산업을 알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야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또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엑셀레이터로서 함께 육성하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대표님 잠깐 오셨는데요. 우리 시니어 퓨처 손 잠깐만 들어주시면, 네, 국내 유일의 그
청년들이 주체로 된 시니어 산업을 탐색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MOU를 맺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시니어를 관점 보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이곳에서도 몇 분 오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재작년부터 우리 상상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너무나 좋은 중장년 시니어분들을 인턴십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분들이 함께 인턴십을 끝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세대 간 융합이 가능할까? 또 과연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떤 거를 도대체 알고 모를까에 대한 거 있었는데 실제 해보게 되면서 일단 저는 투자사든 사업을 할 때 내부적인 시니어분들의 수용성과 같이 일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검토하고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장년 마지막으로 그 시니어분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저희가 연결하는 게 좋을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창업 쪽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간단한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할 건데요. 응답자 중에서 50에서 65세 정도에 집중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이라는 영역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 93%가 높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이라는 부분들을 뭐 직접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그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그 육성하고 돕고 멘토링하는 것도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먼저 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굉장히 높은 분들이 관심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가장 큰 동기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물론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문했던 타겟들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최상의 동기가 목적과 자아 실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니어분들이 창업 생태계 특히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엑셀러레이터가 이전에 벤처 스튜디오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게 다 허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니어 쪽의 몇 가지 기회들을 시니어 분들과 함께 또는 시니어가 아닌 젊은 청년분들, 창업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쪽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하고 싶을까에 대한 여정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혹은 주변에 이쪽에서 관심이 있고 창업 생태계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새로운 기회들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 상상우리도 MI 소셜 컴퍼니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를 투자도 해주셨고 또 저희 회사가 엑시스를 하는데 큰 도움도 주셨고요. 그리고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도 증명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이 여가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하면서 이 시니어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MI 소셜 컴퍼니의 김정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방금 그 발표하신 연사님들 모시고 제가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크는 제가 그 발표자를 보면서 생각났던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시간이 괜찮다라면 또 청중분들로부터 같이 질문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행사장에 또 그 소셜 그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사님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앞에 또 사진이 있으니까 네, 사진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앞에서 저희가 저희 회사 소개하면서 상상우리가 작년도부터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시니어 시장을 좀 보게 됐고 또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상사원리는 그동안 중장년의 일자리 시장에 집중해서 일자리 교육 그리고 상담 매칭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니어 시장을 보면서 중장년 시장보다 훨씬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큰 시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저희가 그 경로당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몇 개가 있냐면 한 5만 5천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의 수는 5만 5천 개보다 훨씬 많은 한 7만여 개, 한 정확한 6만 9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경로당이 매년 한 600개에서 800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이러한 경로당을 스마트화하고자 이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매년 큰 폭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는 컨텐츠 자체가 별로 없어서 좀 활동이 잘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을 발견하게 됐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이 스마트 경로당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노인 세대분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니어 시장에 저희 상사원이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는 사회적 기업처럼 이 시니어 시장에 조금 더 바라보게 된다면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에서 또 오늘 연사님들 모시고 어떻게 발전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그 발표하신 이은창 리더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셨을 때 아까 6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중에 또 의료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리더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회적 기업들이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좀 어느 시장이었는지 어느 시장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추천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뭔가 종목을 짚어드리는 것 같아 약간 네, 위험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시장을 짚어드리는 것보다는 그 시장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는 게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연구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정부의 어떤 역할들이 조금 더 축소되고 민간의 역할들이 더 필요한 곳들 그런 시장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더 좋은 시장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니어 케어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경쟁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벗어나지는 시장을 저희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장의 특징을 또 두 가지 뽑자면은 첫 번째는 문제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깊이 있는 어떤 문제가 정의되는 그런 시장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문제가 깊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일반적인 어떤 타겟들에게는 다가가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문제들이 또 일반적인 타겟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은 의료기기 같은 산업들도 이제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치료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점차 예방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깊이가 있고 또 넓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산업들이 그런 시장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신혜직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그 세션에 되게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오셨고 또 학교에서 이런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다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이지테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중에 이런 에이지테크 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례 한번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오늘은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외 기업 중심으로 또는 CES에 나갈 정도로 좀 다소 대기업 중심으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시니어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중에서 또 일부는 사회적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고령층 산업
고령친화 산업 분야 기업들이 워낙 좀 영세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다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도 다소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면서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은 제가 한 가지만 선정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기업 중에 케어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제가 추천드리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회사가 키오스크, 그러니까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다들 겪으시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갔다가 주문 못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그런 다양한 키오스크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교육 컨텐츠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를 더 넓히고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양시에 있는 시장에다가 이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만들고 이쪽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같이 전시해서 어르신들이 살짝 가서 또 체험도 해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보는 이런 방법으로 시장과 시니어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로 좀 기업이 크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경로당 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지자체 중심의 사업들을 할 때도 이런 키오스크나 다소 제품 중심의 상품들을 시니어 중심으로 개발시켜서 같이 개발하고 시니어들이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케어유가 굉장히 우수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발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 노력하고 있음을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어유는 저희 사회적 교육과 육성 사업 저랑 동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에도 있습니다. 그 케어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또 그 옆에 저희 상사우리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꼭 상사우리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정태 대표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로 또 저희 회사도 투자해 주시고 이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이제 투자 시장이 뭐 많이 위축됐다고 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사들과의 이런 시장을 보셨을 때 요즘에 이 시니어 시장에 대한 투자사들의 어떤 스탠스는 어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시니어 쪽에 대한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첫 번째 심사역도 같이 나이를 같이 그 동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섹터별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통 쪽,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0% 뭐에서 1%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별 스페시픽한 섹터 중심의 투자가 이제 너무나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또 알파를 찾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통 쪽의 산업만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유통에다가 시니어가 들어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넓어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산업별보다 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시니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유통부터 뭐 농수산, 해양수산, 뭐 핀테크, 문화예술 정말 모든 영역을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시니어 쪽 산업만 보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고요. 유통 쪽, 농식품 쪽, 뭐 문화예술, 컨텐츠 다 나름대로의 산업과 그렇게 되는 이유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들과 있고 룰과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를 잘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거기에 시니어라는 앵글, 시니어라는 렌즈를 넣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심사역도 이제는 같이 이해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섹터만을 파기에는 이제는 성장률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마치 인류가 탐험하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우주 저 멀리도 탐험하는 것처럼 계속 벤처 투자자들도 개척하는 영역으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 시니어 시장 쪽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시니어 관련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면 대표님 혹은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니어 시장에 기업을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혹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혹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주신다면 그 팁을 한번 좀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팁을 알면은 좋겠는데, 네.
저도 찾아가고 있고요. 아직 이쪽 영역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가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투자하고 실제 창업자가 생각하는 그 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동반해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아마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좀 그 확장을 시키면 좀 유망한 산업 분야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 부분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면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일단 판단을 할 거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일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너무나 없고요. 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또 중요할 때가 있었지만 실제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의미, 보람, 관계 많은 것들을 사실 왔다는 것들을 은퇴하고 나서 정말 아차하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혹은 과거의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발굴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 검토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 또 MR 소셜 컴퍼니에 또 문을 또 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회사도 처음에 교육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기술 기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이지테크 기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핵심 기술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문턱이 좀 낮은 그런 산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니어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면 에이지테크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에이스테크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일단은 에이스테크 분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를 위한 준비라면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의 타겟군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제품이나 또는 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가 적당한지 그리고 해당 대상자가 정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말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가, 실증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했을 때 정말 긍정적 효과가 나는지가 중요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중산층의 사각지대라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니어 산업 또는 에이스테크 산업은 공공 분야에 좀 더 다소 치우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를 타겟으로 결국 정부가 소비자인 거죠. 구매자가 되는데 그들 타겟으로 한다면 내가 좀 더 독거노인이라던가 외로우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낼 필요가 있고 또는 내가 중산층의 민간 분야에서 좀 더 확장해서 쓰게 된다면 그 타겟의 소비자들, 중산층 소비자들은 어떤 수요가 있고 그들이 정말 이 제품을 이용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수요, 사실 중산층은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여가가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즐거울 수 있고 삶의 질이 증가하는가, 그들의 건강이 증진되는가에 대한 효과성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니어 산업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쉽진 않습니다. 시니어 수요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국가 데이터가 많지 않고 또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좀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다소 주변의 이름 또는 내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의거해서 소비자를 타겟하거나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좀 암묵적으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주변에 실증 센터라던가 아니면 고령자와 관련된 연구소와 자문을 거치면서 어떤 소비자의 수요가 가장 높은지 또는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있다면 사실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과제 또는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계속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내가 그 분야에서 관심이 많다면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통합돌봄 지원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될 텐데 지역사회에서 다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될 때 나의 서비스가 좀 더 적절하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게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게 한 번 더 제안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쪽집게처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은창 리더님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또 이슈 투 인베스트먼트 볼륨 2도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거시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혹은 그 볼륨 1을 준비하면서 그 리더님께서 좀 시니어 시장에서 이런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런 쪽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슈 투 인베스트먼트 2 볼륨 2는 이미 이제 발간이 돼서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대신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좀 공유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저변에 이제 필요한 영역들을 이제 발굴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제성이 있고 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그런 산업 영역들과 시장 외에 진짜로 문제가 있고 진짜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를 발굴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임팩트 측정을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MI 소셜 컴퍼니 김정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창업가들이 이제 세웠던 가설들이 실제로 동작하는가와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 동작을 하는 것의 어떤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돕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그런 솔루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슈트래커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이슈트래커는 이제 실제로 이런 시니어 시장이나 아니면 꼭 시니어 시장이 아니어도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더 급증하고 있고 또 중요한 키워드들로 확장하는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사각지대인가와 같은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플라이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영향을 갈고 닦고 여러분에게 공유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돕는 데 여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후에는 그 소백 살롱에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질문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늘 꼭 한번 질문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 계시면 한 번 정도만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수님께서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거기 살롱에는 참여를 못하실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또,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H테크가 현재 좀 국내에서 좀 초기 시장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가 좀 예상되는 시점 있으실까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에이스테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거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 2027년 정도를 오히려 에이스테크가 좀 더 활성화되는 시기로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해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좀 위협적이다라고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바뀌면서 에이스테크가 확 당겨
당겨졌고, 그리고 이제 CES에서도 에이스테크를 언급한 것이 사실은 2021년, 22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많이 키워드가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또는 유럽처럼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어르신 다니시고 그냥 그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기술이 곧 어르신을 위한 기술처럼 바뀔 정도로 에이스테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고령화율 보통 20% 이상일 때, 그 노인이 해당 국가의 1000만 노인 이상일 때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산업들이 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초고령 세대가 되었고 1000만 노인 시대가 되면서 원래는 저희가 한 27년으로 예상했던 게 이제 올해가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 분야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구매하는 시기는 이 시기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 또 공공 부분에서의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공공에서 에이스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나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테크는 많이 발전을 하는데 완성도가 매우 높으냐라고 하면은 약간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공공 입장에서는 어르신이나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효과성이 모두 입증된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라던가 여러 가지 보조기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시기는 조금 늦어질 텐데 우리나라 시니어 산업 특성상 지금까지는 장기요양보험 같이 좀 정책, 공적급여와 연계되었을 때 그 시장이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은 올해가 저는 조금 더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빠르게 발전할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공적 시장까지 같이 확장되는 것은 조금 더 몇 년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좋은 질문과 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사회적 기업이 이 시니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저도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살롱이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혹시 같이 연사님들과 그 이은창 리더님과 제가 이제 갈 거고 또 김재호 대표님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참석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그 살롱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